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묵독방입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24일이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결정 하나로 하반기 부동산, 그러니까 집과 연관된 모든 기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로 한국은행이 다음 주 목요일 24일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느냐, 동결하느냐, 인하하느냐, 이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그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한국은행이 지난 6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했던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전방위적인 위기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겠죠. 현재 국내 무역 수지 적자로 인해서 경제 부분에서 체력적으로 많이 고갈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숨겨진 발톱이었는데 미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됐고요. 일단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주요 기관에서 쏟아내는 수치가 거의 수조 바닥에 붙어있는 까재미 수준이죠. 거의 1%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관들이 아주 혹독한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1.1%까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저점으로 가는 것도 연타석 2년 연속 최저점으로 가고 있는 것은 하반기 집값 하락이 2022년 수준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가장 기초적인 전조 현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리를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서 올릴 만한 추진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 미국이 베이비 스텝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존 2%에서 2.25%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은 여전히 올해까지는 긴축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내릴 기미는 쬐끔도 보이지 않죠. 얘네들은 무조건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그대로 붙잡고 있을 겁니다. 그냥 두드리면 강달러를 통해서 얻은 게 많았던 터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 되어버린 거죠. 미국으로서는 금리를 성급하게 내려서 지금 얻었던 걸 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중국발 금융위기가 터져도 금리 인하 카드는 쉽게 나오지 않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 한국은행도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거죠. 섣불리 미국 금리 따라간다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한국 자산시장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고요. 지금 가계부채가 1068조 수준인데 7월 한 달간 6조 원의 빚이 생겼어요. 증가 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부담이고요. 금리를 건드리면 이건 그냥 폭탄처럼 터지게 되는 거죠. 이 부채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8월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무역 수지가 2,7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겉으로만 봐도 경기가 극도로 쭈그러들고 있는 와중에 빚까지 천문학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게다가 효자 종목인 반도체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고요. 가뜩이나 중국이 부동산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기존 대중 수출이 마이너스 25%를 기록 중에 중국 경제까지 휘청거리게 되니 완전히 악재가 터진 거나 마찬가지죠. KDI가 전망한 장기 한국 경제 성장률도 거의 급격하게 하락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 생산 연령 인구도 30대가 은퇴할 시점이 되면 서울 인구에 가까운 1,000만이 그냥 증발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오는데 어떻게 장기적인 낙관론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되니 한국은행이 24일 기준금리 방향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치도 내놓게 되는데 당초 1.4%에서 더 낮은 1.2%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준금리는 동결로 갈 게 뻔합니다. 근데 집값 상승이 완전 반등의 시나리오를 쓰고 새로운 국면으로 간다는 분위기가 얼마나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는 오판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죠. 특히 부동산 분위기가 지금 지난주와 다르게 언론이 슬쩍 발을 빼는 느낌도 들고요. 연일 집값 반등이라는 불꽃놀이를 터뜨리고 있었는데
건설사 폐업이 총 9곳으로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서 이게 지방 건설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위기론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 보합세 말도 나오고 있어요. 상승장 위주의 보도가 하나둘 지워지기 시작하고 일단 2주 연속 서울 수도권 집값이 보합세로 가고 있다는 하락 조짐도 나타내고 있죠. 이거 전혀 이런 분위기가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은 대체로 거래 움직임이 한산한 가운데 외곽 위주로 가격이 조정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빼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죠. 게다가 고금리가 발목을 잡아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내놓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급매물 소진 후에 감소가 됐다가 다시 매물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하죠. 결국 하반기에는 이런 속도가 빨라져서 그냥 던지기식의 매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추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6만 9천 건으로 가고 있죠. 거래량도 그리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고요. 이런 지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서울 상급지 아파트들이죠. 연일 서울 상급지가 완전히 반등을 이룬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최근 거래에선 확실히 우려한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치동 음마아파트 30평대 고점 26억 대비 4억 정도 하락한 거래가 나왔고요. 압구정 미성 2차 30평대 여기도 최고가 32억에서 26억 정도로 6억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는 전체적으로 약세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3차 최고가 42억에서 35억 거래 7억 정도의 폭락 양상 이번 달에 거래가 나왔네요. 현대 14차 역시 고점 대비 6억 정도의 하락세 30평 37억의 거래가 나왔고요. 반포 쪽으로 가보면 레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반포가 강남의 가장 강력한 집값 드라이브가 걸린 곳인데 최고가 42억에서 36억의 시세를 보이면서 6억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송파 쪽으로 가보면 가락상용 1차 송파에서 나온 충격적인 거래였죠. 최고가 17억에서 거의 9억 정도 떨어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여기는 거래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시티 30평대 여기는 23억 거래에서 19억 선 20억을 잠깐 치고 나갔었지만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구 문정 레미안 30평대 최고가 17억에서 12억까지 떨어졌고요. 대략 5억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 근처에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 분양을 앞두고 있죠. 주변 시세가 그리 큰 반등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잠실로 가보면 엘스 30평대 최고가 27억에서 22억의 거래가 나왔습니다. 5억의 하락세 8월 최근 거래가 되겠고요. 리센치 역시 여기는 중대형 평수가 약세네요. 48평 최고가 36억에서 29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에 나온 거래로 6억 정도의 하락세 보이고 있네요. 트리지움 30평대 고점 대비 4억 정도의 하락세 20억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집값의 풍향계로 볼 수 있는 곳들이 거의 하락 궤적 속에서 향후 대내외 변동 요인에 인해서 한번 크게 휘둘릴 수 있는 집값 여지를 보이고 있죠. 향후 매물을 던지고 나올 집주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2022년보다 더 큰 하락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역대급 한파가 부동산 쪽을 향해서 다시 밀고 들어올 기미가 충분히 보이는 요즘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다음 주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향후 집값 변동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하락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폭은 넓어져서 역대급 집값 변동 시기가 올 것으로 예감이 되네요. 신발끈 잘 묶고 단단하게 준비하셔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